난리 났죠? 사진 들을까? 이거 너무 예뻐요. 우리 수요반 사랑합니다. 수요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반에서 오전에 항상 사업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수요반에 특별히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왔습니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서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 처음 오셔가지고 저를 잘 모르시죠? 그런 걸로 하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엄청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아메이 한지 지금 6년 11개월 차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7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아메이 하기 전에는 분당에서 수학학원 하고 있었고요. 강남에서 수학 과외 하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다 옆집, 뒷집, 저희 언니 다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고 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가 변수를 경험하게 되고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돼요. 저의 인생의 변수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굴곡 없이 그냥 특별한 변수 없이 아주 그냥 밋밋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 아이를 낳은 게 변수였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아이 낳으신 엄마들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그때. 왜냐면 2시간마다 깨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100일 동안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건 진짜 고문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아기 엄마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다들 대단하고 저는 36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늦게 낳았죠.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늦게 낳으니까 체력도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힘든데 수입이 딱 끊기죠. 저는 제가 되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나이를 먹을수록 더 페이가 올라가요. 왜냐면 경력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또 내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입도 되게 괜찮아요. 강남에서 고3 애들 위주로 과외를 하면 굉장히 수입도 좋아서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국정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너무 든든한 남편이지만 제 수입이 훨씬 많아서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수입을 안 섞었거든요, 돈을. 제가 몰랐어요, 그때. 공동 통장 만들어 놓고 각자 지출할 거, 적금할 거, 생활비, 관리비 이런 거를 같이 넣고 나머지는 각자 쓰기로 한 거죠, 제가. 그럼 그릇이 많이 된 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제가 또 쓰던 그게 있으니까 모아놓은 걸 다 까먹는 거죠. 아이한테 최고의 것을 사주고 싶고 진짜 너무 정성껏 키운 거예요. 늦게 낳은 딸 하나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 써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제가 정신을 차렸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뭔가를 찾다가 지금 저에게 이 꽃을 전해주신 저의 스폰서님이시죠. 우리 맨디 지금 유튜브계 거의 연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을 막 저한테 후원했다기보다 제가 이분의 글을 너무 좋아했어요. 블로그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글을 보다가 이제 아메이 하신 걸 알고 제가 직접 물어본 거죠. 아메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랑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홍진 스폰서님 만났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제가 홍진희 리더님 만나서 2시간 동안 그 서초동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잘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네, 정말 이렇게 모였으면 더 안 드릴 건데 저는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도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 슬로우 모션 알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뭘 보고 있었냐면 어머 귀걸이 예뻐. 뭔지 아시죠? 귀걸이 예쁘신데. 그리고 이렇게 니트를 약간 연 베이지 니트를 입으셨는데 어머 니트도 예뻐. 뭔지 아시죠? 느낌 오시죠?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나는 하나도 안 들리고 막 귀걸이 옷 이렇게 보는데 또 니트 옆에 약간 얼룩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어머 완벽하지 않으시구나. 너무 안심이다.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마주치면서 약간 마주치는데 뒤를 보면서 막 그 인테리어 보고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분명히 2시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을 건데 안 듣고 나오면서 아메인 내가 못하지. 내가 어떻게 물건을 팔아. 진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고 2시간 동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들었으니까 물건은 나는 못 팔지. 이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제가 딱 하나 마음속에 왔던 건 뭐였냐면 난 아메인을 못할 것 같다.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재주도 없고 근데 이분은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업은 못할 건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항상
뉴페이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매해마다 고3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을 보고 학부모를 만나니까 아주 조금이나마 뭔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느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또 보고 싶다.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멘은 안 할 건데 어떤 멘토 역할로 뵈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뵈려면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여기를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저는 기가 막히게 혹시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다들 발리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멘티 스폰서님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고민을 하다가 미팅장에 가볼게요라고 했는데 왔는데 거의 반절밖에 없고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강의도 하시는 분이 너무 화가 나셨어. 왜냐면 발리를 못 가셨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지금 여행을 못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 나를 시켰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냥 제가 들으면서도, 뭐 내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이 안에서 이 분위기를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어쨌건 이 반밖에 차 있지 않고 강의하시는 분도 너무 재밌긴 했어요. 여행 못 가서 강의하는 이 형편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듣고 그래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 다 크로아티아 갔을 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모든 진심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아메이의 전부를 정말 하나도 가감 없이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다 항상 이렇게 이 벚꽃을 놔요. 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이 매일매일 봄 같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정말 오늘 저의 짧은 이야기지만 들으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듣잖아요. 고정관념만 빼면요, 아메이만한 사업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들으신다 그래서 꼭 여기 오셨다 그래서 나 이거 들었으니까 아메이 해야 돼? 그런 부담도 안 가지셔도 돼요. 다만 그냥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한테 여기 가자고 한 사람 있죠. 꼭 한 번만 들어보자 하신 분들이 도대체 아메이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한테 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나는 아직 마음이 열리진 않았지만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한 그분이 하는 아메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알아봐 주시는 거, 같이 들어봐 주시는 마음이면 되고요. 제가 늘 하는 거예요. 다 처음 오셨잖아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그 2PM 아세요? 2PM 옥태견 아시죠? 네네. 옥태견이에요. 그럼 이분은 또 누굴까요? 이분도 옥태견이죠. 근데 이분은 누구죠, 그러면? 네, 이분은 저의 남편이에요.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저도 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시댁에 갔다가 앨범에서 발견한 얼굴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 이런 얼굴이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앞에 우리 허윤경 리더님이 너무 강의 잘해주셨잖아요. 뉴트리아이트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만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저는 이 두 명을 봐도 누가 저희 남편인지 한 번에 알아봐요. 비슷해 보여도. 왜냐하면 같이 살아봤잖아요. 저도 이제 아메이를 이야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밖에서 아메이 비슷한 걸 많이 들으시죠. 야, 아메이 말고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여기서 7년 가까이 진하게 아메이를 봤잖아요. 아주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르고요. 베이스가 그 철학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국정원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과외하던 학생이 전교 1등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가서 오빠 황근이 있잖아. 걔가 국정원 들어가는 게 꿈이래.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나가는 게 꿈이다, 나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다시 알아보라고, 꿈을 바꾸라고 전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들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보면 나가는 게 꿈이 돼버리는 게 일반적인 바깥의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아메이는요, 처음에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오해와 편견이 저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9살짜리 딸이 있어요. 하나. 근데 제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그 늦게 낳은 딸 하나가. 근데 그 저의 딸이 20살이 되면 진심으로 다른 거 안 하고 아메이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이 안에서는 그런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막 악에 받쳐서
악바리 근성과 막 그거를 꺼내는 일이 바깥의 일이라면 이 안에서는 물론 나의 근성이 그런 막 뭔가 잘해내고 싶은 그런 열정은 올라와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 안에서 좀 선한 에너지로 다듬어 주고요. 이 좋은 분들이 같이 에너지 속에서 도전하고 애쓰고 힘들게 해서 똑같이 무슨 일을 하든. 근데 일어날 힘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여행도 가죠. 같이 미팅도 하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응원해주고 힘내게 해주는 그런 일이 저는 그 아이가 평생 살면서 밖에 나가 물론 거절이야 받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건데 기왕이면 전 이 안에서 겪었으면 좋겠는 게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그런 일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해보시면.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저녁 강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박용 리더님이신데, 이분의 부모님이, 아메를 하셨어요. 2세 사업자. 대부분의 아메를 하신 분들은 자녀들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모님이 아메를 하셨고, 아드님이, 파운더스 PT였어요. 아메 하셔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어머니 먼저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고, 듣기에는 남편분이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부분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죄송해요. 이렇게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리워하다가 그 그림에 사무쳐가지고 그분도 이제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핀이 자녀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암이 상속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크로아티아 여행에 파운더스 PT였다가 갑자기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 되셔가지고 여행에도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오늘 저녁에 강의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보이시는 분, 네모가 보면 많죠. 네모 많죠. 동그라미 보이시는 분. 근데 사실 안 보이시는데 막 손 들고 싶으시죠? 아무리 봐도.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네모와 네모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넘기면 그때서야 보여요. 이 약간 네모 사이에 매지가이처럼. 물론 지금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PPT 보내드릴게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하는 이유가 이 안에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고 나면 지금도 안 보이시겠지만 같이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설명해드리면 막 이렇게 보면 보이세요. 이게 아메이 같아서 제가 올렸어요.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아메이에서 여행도 갔다 왔고요. 막 크로아티아 여행 너무 좋았거든요. 막 그런 얘기하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메이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되시고 막 자녀분들끼리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왜 자녀랑 하냐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여기 와서 아메를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직접 경험해서 보시면 그때 비로소 보여요. 그래서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보이시는 걸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런 미팅을 하시고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 이야기 짧게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아메이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했어요. 말했잖아요. 수입이 끊겨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돈 때문에 왔는데 저는 왜냐면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남달랐던 이유가 제가 30살 때 27가지 참 우울한 20대 거의 공부만 항상 했어요. 저희 언니가 전문직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엄청 저를 달달달 옆에서 볶아가지고 27가지 공부만 하다가 우연히 교회 친구를 통해서 쇼핑몰을 하게 돼요. 나이키 운동화, 퓨마 운동화 쇼핑몰을 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돈은 사업을 해야 버십니다. 진짜로. 그래 돈을 많이 벌면서 차도 사고요. 사실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인생이 이렇게 쭉 탄탄대로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5년 정도를 신나게 돈을 벌고요. 돈을 벌고 났을 때쯤에 그러니까 32살까지 제가 같이 학원이랑 과외를 같이 하다가 30 됐을 때 웬만큼 돈도 모아졌고 더 이상 쓸 데도 없고 결혼도 안 하려고 했어요. 30살 때 2년 후에 제가 결정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살 때 결혼할 생각도 없고 돈은 모여져 있고 이걸 뭐 하지 하다가 제가 딸셋 아들 하나에 둘째 딸이거든요. 사남매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 열심히 키웠거든요. 저희 엄마는 화장도 안 하셨고 보석도 안 좋아한다고 하셨고 아빠는 잘 웃지도 않으셨어요. 늘 골똘하셨어. 우리 넷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느낌 오시죠? 고등학생, 대학생 계속 돈이 나가니까 늘 바쁘셨는데 제가 30살쯤 돼서 이제 통장에 돈은 있고 결혼 안 할 거니까 혹시 은행에 우리 키우느라고 대출 같은 거 있냐고 남은 거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럼 내가 갚아드린다고 그거. 그리고 갚아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죠. 근데 제가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저희 엄마가요, 진짜 보석도 안 좋아하고 화장도 안 하셨는데 그 대출금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매번 옷에 다 보석이 박혀 있고요. 립스틱을 막 색깔을 바꿔가면서 화장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이런 거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좋아한다고 하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늘 안 웃으셨어. 늘 근엄하셨어요. 정말 무슨 형사냐고 집에 전화하면 아빠 형사시냐고 물어볼 정도로 목소리가 근엄하셨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막 너무 경망스러운 남자분의 웃음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서 집에 손님이 오셨나 했는데 저희 아빠가 개콘을 보고 빵 터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60이 넘으셨잖아요. 제 마음에 아니 60년을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웃고 싶은데 웃을 수 없게 사는 이유가 돈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막 부자같이 살고 막 물 쓰듯이 쓰자는 의미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좋은 성품들이 있거든요.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없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범죄라든지 악한 일들은요, 사실 돈 때문에 일어나요. 거의 다.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 하면서 어떤 분이 아메이 시작했다 그러면 돈독이 올랐냐 막 이러고 뭐 나는 그런 돈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정말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착해져요. 착해지고 선해지고 이건 지금 번외지만 저희 시어머니한테 제가 식탁을 사드렸어요. 한 2년 전에 선물로. 그때 어머님이 식탁을 받고 너무 좋아하시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식탁을 들여놓으니까 싱크대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 싱크대를 싹 바꾸셨대요. 그리고 싱크대를 바꾸고 나니까 블라인드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블라인드도 바꾸시고 또 신발장도 눈에 걸리셨대요.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선물은 늘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어머니 근데 그 돈 많이 드셨겠어요 했더니 뭐 내 비상금을 다 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 비상금에 좀 더 이거 넣으세요 하고 제가 돈을 보내드렸죠. 어머님이 그 뒤로 저는 김장에도 명절에도 안 와도 된다. 오지 마라. 진짜예요. 오지 말라고 하시고 남편보다 저를 더 걱정하시죠. 항상.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 진짜 늘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요. 진짜 여유가 생겨서 정말 많은 걸 해드리잖아요. 관계도 정말 많은 부분이 풀어져요. 물론 100%가 돈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의 일들이요. 관계에서부터. 내가 늘 많이 베풀고 선물하고 밥 사주고 그러면요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재정 때문에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이 오셨다면 저는 꼭 마음 활짝 여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아메이 소득이요. 인세와 같이 안정적이고요. 자녀한테 상속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없고요. 수입에 한계가 없어요. 이 일이 싫으세요? 솔직히 이런 일이 밖에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중앙일보의 홍진희 김종수 의원님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노후가 다 준비된 두 분으로. 이젠 신문에도 소개가 됐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들은 게 이 부분인 거죠. 저는 사실 아메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알아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미팅을 듣다 보니까 이 노후 대비 방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30살 중반에 아메이에 왔고요. 저희 남편이 40대였으면 수입이 가장 많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입이 이렇게 제로가 되는 일을 경험하죠. 그냥 뚝 떨어지면서 아예 없어지고 이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시기, 이 구간이요. 저희는 몰랐지만 요새 중학생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생애 주기 곡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지만 요새 아이들은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이 노후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 전 진짜 변수를 겪었죠. 일할 수 없었고요. 돈이 없어졌고요. 와,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라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타임즈에서 발표했죠. 142세까지 살고요. 요새는 150세 시대까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보험 다 100세까지 계약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남편들의 직장은 다 짧아졌어요. 55세 정년? 그럼 앞으로 남은 40년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해요.
이 세대에 없었던 세대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노후 대비 방안이라든지 150살까지 직업은 없는데 150살까지 살아야 된다? 이건 진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는 변수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변수를 홍지사님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변수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변수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다 그래요. 늘 겪는 일이시죠.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밌는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이 양이 이 변수에 빠졌어. 이 골에 빠진 거죠. 이 양을 꼬마가 구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자, 이 양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쏙 들어요. 그럼 이게 변수예요. 화났어, 누구는 지금. 꺼내놨더니 또 들어갔다고.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요. 2001년도에는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가 원래 변수가 크게 겪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 9.11 테러 이후에 인터넷이 퍼졌고요. 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다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 퍼졌어요. 지금 코로나 위기죠. 변수죠.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는요. 이 언택트 테크놀로지 AI, 로봇이 엄청 개발된 거예요. 요새 보시면 다 하이패스도 자동이고요. 심지어 마트도 다 이제 캐셔 우리 할 수 없어요. 다 자동이고요. 또 휴게소에서 그럼 내가 뭐 일을 할까 싶으면 휴게소도 계산대도 아직 요새 키오스트 써가지고 다 자동 계산하죠. 심지어 저희 남편 공무원이었잖아요. 중앙 공무원이요. 25%가 AI로 대체가 된대요,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도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는 거죠. 보세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다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로봇과 닭튀기기 1분 만에 완패. 여러분 우리 못 이겨요. 로봇하고 싸웠는데 로봇이 1분 만에 생각해 로봇은 닭의 그 치킨의 맛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늘 같아요. 그리고 양념이나 이런 거에 양이 정확하겠죠? 그리고 얘는 월급을 줘야 안 줘요? 배터리만 꽂으면 되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통닭의 가격이 어떨까요? 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로봇이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닭장에서 닭 5마리 키우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매일 닭한테 좋은 먹이를 주고 이렇게 좋은 닭장에 가둬놓고 예쁘게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닭이 매일 아침에 알을 낳아준대요.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으려고 이 닭을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닭이 알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렇죠. 너무 정확하시네요. 깔끔하게 잡아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장에 가서 다시 좋은 닭을 사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닭이랑 교제하려고 키운 게 아니라 닭이 낳는 달걀이 필요해서 키우신 거죠. 그럼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의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노후를 보장해주고 이 사람의 인생을 걱정해주고 무슨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회사에 알을 낳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내가. 그런데 문제는 똑같죠.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순간이 오거나 나이 먹으면 퇴직시키는 이유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체력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로 빨리빨리 대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되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나이 먹고 체력도 떨어졌는데 나가라니. 그럼 이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런 거지 다. 근데 여기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 근로자가 40대 이후에 내리막을 걷고 있고요. 또 금융권, 은행도 지금 1년 새에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 이야기 들어볼까요? 최소한 10년에서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경계에서도 살아남을 내공이 있지만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요. 그걸 뻔히 아는데 창업하라고 권하기에는 정말 제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개인적으로. 네, 이게 자영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팀에요. 정말 신기하죠? 아메이 시작할 때 카페 사장님이셨던 분이 2명이나 있으세요. 하나는 브런치 카페, 하나는 커피숍. 2분 다 접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있었잖아요. 2년 혹은 4년. 그 시간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걸었는데 결국에 그걸 정리할 때는 플러스였게요, 마이너스였게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주변에서 그 정도면 괜찮게 한 거야. 크게 손해 안 봤으면 괜찮아. 그냥 그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돈 다 썼죠? 내가 2년, 4년 내가 노동했죠? 근데 마이너스인데 괜찮대요. 근데 이상하죠? 아메이 해가지고 치약 3개만 집에 와도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막 큰일 난다고 하고 이게 참 희한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객관적으로 마음을 열고 정확하게 따져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세상에도 장사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하는데 너무 슬픈 건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박스라도 줍지 뭐. 여러분, 박스가 없어집니다. 요새 개발된 게 뭐냐면 물에 녹는 박스 들어보셨어요? 박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한 게 뭐냐면 박스를 만든 걸 물에다 탁 놓으면 착 녹아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서 없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4개의 직업군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리더님들이 생각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4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삼성을 다녀도 봉급생활자고요. 뭐 의사, 변호사도 전문직이죠. E하고 S 아니면 없어요. 거의 다. 저희 언니 초등학교 선생님, 여동생, 그리고 뭐 저희 형부 다 여기예요, 여기. 근데 문제는 아메이는 이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 거예요. 막 보세요. 저도 처음에 아메이하고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잖아요. 아주 지극한 이 봉급생활 때잖아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듣고 와서 오빠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한 연봉 1억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네가 만만하게 보고 있고 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러면서 내가 사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열심히 진짜 정말 열심히 성실하거든요. 열심히 생활해서 이제 연봉이 1억이 될까 말까 하는데 너같이 애들이나 가르치고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네가 무슨 연봉이 1억이냐. 왜냐면 저희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서 아메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막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예요. 다들 이쪽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첫해 아메이 하고요. 연봉이 2,800이었어요. 1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때려치라고. 학원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음 해에 연봉이 5,700. 그리고 2년 8개월째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제 연봉이 1억 2,400이 됐어요. 3년이 안 돼서 연봉이 1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쪽 영역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낯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쪽 영역에 있는 분한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가지고 3년에서 5년 안에 연봉 1억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냐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너무 적지 않아요? 이럴 거라니까요. 이쪽은요. 근데 우리 주변은 다 이쪽에 95%가 여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에 걸었던 나의 원래 직업이 내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죠. 내가 정말 여유롭게 살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숙제가 해결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숙제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에 제 연봉이 2억 4천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파운더 수석이 되면서 연봉이 4억이 넘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 하면서 6년 동안, 제가 6년 11개월 차인데 작년까지 아메이 사업해서 제가 아메이에서 받은 캐시백.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처음 왔을 때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그때 다 발리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이 사업이 뭐야 막 이러면서 나 홍지자님 보러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막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제가 받은 금액이 12억이에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거 뭐냐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받은 연봉을 다 계산하니까 초기 3년 동안 받은 연봉이 2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후기 3년이 10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메이 리스크인 거예요. 다들 초반에 원래 돈이 안 돼요, 잘. 근데 이건 아메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미용실을 차리려면 미용 기술 배울 때 돈 못 벌잖아요. 그쵸? 내가 치킨집을 차리려 그래도 치킨 기술 배우고 뭐 이거 차리는 동안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안정권이 돼서 이게 수익 분기점이 됐을 때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용실에서 기술을 배워도 처음 가면 머리카락 쓸잖아요. 이게 원래 돈 버는 게 모두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아메이만 오면 돈이 안 된다고 초반에. 왜냐하면 그 마트 캐셔나 노동수익 아까 말한 이 구간에서 헷갈려서 그래요. 이 구간은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일을 하면 돈을 벌었던 구간이 있으니까 미팅장에 나오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비즈니스는 이쪽 영역이 아니라 이쪽 사업가라서 사업을 처음 알아가고 내가 이 사업의 전문가가 되는 구간 동안은 약간의 배우는 구간이잖아요. 대학교도 우리 돈 내고 다니잖아요. 늘 뭔가 배운다는 건 그래요. 근데 아메이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조금씩 들어오지만 적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 초기 구간을 잘 견뎌서 내가 어느 정도 구간에 전문가가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사업이고요.
저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었죠.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게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트럼프는 아주 자산가잖아요. 그죠? 시대 흐름도 잘 알아요. 우리 옆집 언니만 몰라. 내 마음을. 이 사업을 얘기하면 다 싫어하죠. 근데 트럼프도 그랬고요. 빌 게이츠도 그랬고요. 워렌 버핏도 그랬고요. 워렌 버핏도 본인이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곳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주식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마음을 여시고 이 비즈니스를 진심으로 파헤쳐 보시면 보세요. 이게 아메이 회사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 제조회사거든요. 치약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영양제도 만들고 하는데 굴뚝이 하나도 없어요. 공장이라 하면 원래 굴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친환경이고 이 공장 옆에 있는 이 호수도 다 1급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철학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1959년도에 시작해서 두 분이 사업하셨다가 지금은 자녀 이대로 상속이 됐고요. 또 이 아메리카에서 보면 50명이 기부한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중에 20위가 우리 아메이 패밀리예요. 그래서 얼마큼을 기부했나 봤더니 1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조라는 금액은요. AD 1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 쓰는 거 2000년 넘게. 2000년 넘게 매일 100만 원씩 써도 1조가 안 돼요. 7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기부한 거죠. 영양제, 뉴트리라이트 아까 앞에 너무 설명 잘 해주셨지만 대부분 농약 대신 지렁이를 쓰고요. 그리고 다 무당벌레 같은 걸로 벌레를 잡아요. 해충을. 근데 우리 해충 어떻게 잡으세요? 아주 그냥 에프킬라 촥 막 때려서 비비기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농장에서 해충을 어떻게 잡냐면 무당벌레나 천적으로 쫓아내고 그 해충들한테는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고 해충들이 사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 회사예요. 나는 그 철학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웬만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짜 남다른 마음을 가진 회사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니까 얼마나 영양제가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자 그 유기농 경작 방법 인증을 받은 게 다 자료에 있습니다. 모든 농장에. 그리고 그 원료로 만든 화장품. 그리고 보시면 유일하게 중금속이 없고 모든 화장품이 100% 만족 보증 제도가 돼요. 내가 오늘 립스틱을 발랐어요. 다음 달까지 발랐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쿨톤으로 바뀌면서 코랄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하러 가요. 다 환불을 해줘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당신이 3개월 안에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걸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하고 가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끼리 좋다는 게 아니라 위키페디아에 이렇게 아티스트리 아메이 거 화장품 검색하면 이렇게 다 지금 해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들 막 눈빛들이 막 갑자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요. 아티스트리는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랑콤, 시쉐이도와 함께 프리스티지 브랜드로 탑5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머지 4개는 다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에 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에스티로더 거 갈색병 좋아했거든요. 그 친구가 뭐 골프 치러 외국 나가면 들어올 때 면세점에서 좀 사다 줘 할 정도로. 여러분 한 15만 원 얼마 17만 원 정도 하는데 원가 6,200원. 되게 진짜 놀랬잖아요. 6,200원. 그러면 나머지 그 한 14, 5만 원은 에스티로더 광고하는 연예인한테 주고 백화점에 진열하는 데 주고 진짜로 그 제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브랜드 네임을 광고하는 데 우리가 돈을 다 주면서 그 제품을 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 레드카펫에서 이렇게 두 분 계시죠? 이것도 중앙일보에 이렇게 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다 있죠. 이런 제품도 샴푸, 치약, 청정기. 청정기도 너무 좋아요. 이 청정기 많이 보셨죠? 자, 필터 등급 볼까요? 없음. 되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청정기를 왜 쓰세요? 저도 여기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물을 왜 먹더라? 좋은 물을 먹으려고 먹는 거였지 참. 청정기를 왜 썼더라? 좋은 공기 때문에 썼지인데 저 어떻게 살았냐면 아메 만나기 전에는 신상, 디자인, 뭐 이거 사면 뭐 더 주는지 확인해 보는 거. 아시죠? 막 자전거 주고 막 이러잖아요. 더 좋은 거 주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정수기도 그냥, 우리 집, 싱크대에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거. 그레이 톤에 뭐 슬림한 게 좋고. 근데 제가 까먹은 게 내가 이 물을 왜 먹으려고 그랬고 청정기를 왜 쓰려고 했는지 모른 거죠. 그래서요, 정수기든 청정기든 필터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고, 보시면 저만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둥이네 집, 여기 그 송일국이잖아요. 김을동 아드님. 근데 아메이 청정기 있죠. 여기도 그 김성주 집. 그리고 여기 연예인들 보시면 이렇게 웬만한 괜찮은 조리원엔 다 아메이 청정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효린의 민박. 여기 이효리 뒤에 보이시죠? 전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청정기. 여기 둘 다 가수잖아요. 가수들은요, 목이 생명이에요. 청정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또 성시경의 하우스. 청정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여기 있죠. 성시경도 가수잖아요. 여러분, 청정기가 아는 분들은 좋아서 쓰는 거지, 아메이어서 쓰자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 정말 필터라든지 청정기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시면 절대 못 따라와요, 다른 게. 그리고 정수기도 저희 남편이 얘기하는데 해군에서 개발한 거래요. 특히 역삼투압 정수기. 왜냐면 전쟁 나갔다가 물이 없으면 바닷물이라도 걸러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했다 그러냐면 군대에서도 이 물은 물이 아니다. 이 물은 그냥 증류수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걸은 거니까 요만한 미네랄 병이 있대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으려거든 이 미네랄 병을 타서 먹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꼭 필터 확인해 보세요. 옹땡땡이랑 청땡땡 대표적인 냉온 정수기가 거의 다 역삼투압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로 산성비는 안 맞으면서 그걸로 분유 타 먹이고요. 아프신 분들 약 먹고요. 진짜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산성수를 계속 먹는 건 몸이 굉장히 약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당장 그 한 모금 먹는다고 안 아프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전체적으로 몸에 대사증후군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내 식생활이나 습관에서 나온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수기 보세요. 이스프링 정수기 NSF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 또 이거를 걸러내야 된다고 나왔어요. 안시 401 받아야 된다. 근데 보시면 아직 국내 제조사의 정수기가 관련 인증 받은 사례는 없다. 여러분 병원에서 링거 맞으면 링거에 남잖아요. 그러면 다 찢어서 하수구로 그냥 보내요. 왜냐면 그 무게에 따라서 수거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로에 다시 항생제, 뭐 간질 환자 약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걸러내라고 이제. 제초제, 살충제, 항생제까지. 근데요, 우리나라 정수기는 없어요. 그나마 아메이 이스프링은 인증받은 거죠. 이건 그래서 정말 좋은 물이라서 드시라고 하는 거고요. 또 퀸으로 요리도 하죠, 이렇게. 우리 같이 홈미팅 때 막 이렇게 신나게 요리해서 먹고요. 또 그다음에 자전거 너무 좋아요. 이 25cm 라이드 집에서 자다 깨서 그냥 그냥 부시시한 얼굴을 막 자전거를 타죠. 그럼 땀이 나면 우리 집 욕실에서 샤워를 하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허벅지가 진짜 단단해지고 너무 건강해지고 이 L400은요. 주변에 머리 숱이 좀 없으시거나 반짝이시는 저희 팀 어떤 분은 꼭 빛나리 오빠들을 찾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머리 숱이 없으신 분들 진짜 머리 많이 나요. 저도 여기 잔머리가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이 스프레이로 항상 죽여야 돼요. 그래도 이 M자 이마였는데 뭐가 이렇게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무조건 나는 L400. 그리고 리플렉서. 진짜 너무 좋아요. 써보셨나요? 전 진짜 이거 쓰고 나면 정말 푹 자고요. 신기하게 발을 마사지 하는데 등이 아프기도 하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발이 건강하면 전체가. 그래서 이거는 그 여담이지만 어떤 영화에서 나와요. 그 공리라는 그 중국 홍콩 배우죠. 그 여자가 나온 영화에서 어떤 내용은 썩 좋진 않아요. 이제 부자가 와이프가 많아. 근데 그 중에 막내 와이프가 공리인 거 예쁜.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끼리 약간 그런 질투와 뭐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주인이 내가 오늘은 막내 부인에게 오늘 밤은 막내 부인 방으로 가겠소라고 하면 이제 첫째 둘째가 막 그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내를 막 찌르고 막 난리가 나는 영화인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 그 영화에서 그렇게 하겠소라고 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일하는 분들이 마사지 하는 분들이 다 가서 발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 발 마사지 똑딱똑딱 소리를 들으면서 막 다시 또 지푸라기를 막 찌르시는 막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발이 되게 중요하구나. 몸 전체를 다 혈액순환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정말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것까지도 우리 아이템이라는 거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원포원이라 그래서 맛간장 이런 소면 뭐 간장 뭐 또 소금 등등 너무 많은 것
맛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요, 현대카드하고 제휴가 돼 있고요. 근데 미국은요, 아메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트너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 스타벅스, 뭐, 에이비스 렌트카, 갭 애들 옷, 뭐, 컴퓨터를 사도 다 포인트로 잡혀요.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그게 나한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한국도 곧. 자, 그러면 아메이가 뭐냐면 이거 다 써보셨죠? 쿠팡, 컬리, 배달의 민족. 안 써보신 분 없으시죠? 이게 사실, 쿠팡이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쿠팡이 제품을 많이 가져다 놓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걸 필요로 한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죠. 배달의 민족도 음식점을 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중간에서 연락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죠. 이게 지금 가장 요새 트렌디한 비즈니스인데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아메이 똑같아요. 우리가 아메이 제품 만들어요? 아니죠. 아메이라는 회사가 모든 생필품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캐시백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용자들이 있고 이용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모양을 바꾸면 아메이 생산자가 있고 내가 소비자한테 연결해 주는 건데 이 마트를 사용하시다가 그냥 마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농담으로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이제 막 홈플러스를 막 다니다가 옆에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아메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아메이로 가자. 아메이 마트 가니까 너무 괜찮아. 왜냐면 내가 써보고 발라보고 다 먹어봤는데도 3개월 안에 반품이 된다?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없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신이 없대. 그래서 아니 여기 제품이 이렇게 있고 근데 언니 봐봐. 홈플러스에 가서 30만 원어치 사봐야 300원 적립해 주는데 여기는 30만 원어치 사면 환불도 되지 제품도 좋지 그리고 나한테 10,000원을 캐시백으로 준다니까 그랬더니 자꾸 이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굉장히 심플한 사업이에요. 정말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뭐 택배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왠지 내가 갖다 주다 보니까 뭔가 파는 일처럼 보였을 뿐이죠. 쿠팡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쿠팡이 너무 좋아. 그래서 누구한테 여기 리더님한테 쿠팡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새벽 배송이 된다고 알려줬더니 그래 그러면 나 쿠팡에서 시금치 2단하고 양파 좀 주문해 줄래? 라고 안 하죠. 그래? 그럼 내가 쿠팡에 가입을 해서 내가 쓰죠. 컬리를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컬리에서 너무 좋다고 알려주니까 근데 컬리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 쓰시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아메이. 다 아메이 따라한 거예요. 왜냐면 아메이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컬리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쓰는 이 생필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막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써야 큰 돈인 것 같지만 자 멀리 계산해 보시면 이 한 달에 50만 원씩 쓰는 이 생필품이요 10년 지나면 6천만 원 써요. 여러분. 근데 이 큼직한 이런 것들은 큰 돈 쓰는 일 같아서 이 일이 더 멋있는 것 같고 이게 되게 뭔가 굵직한 일인 것 같지만 여기서 발생되는 소비는 10년이 지나도 2천만 원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엄청난 이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로서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에서 이렇게 30만 원씩 쓰면 300점인데 아메이로 바꾸면 한 달에 6천 원이 아니에요. 1.73을 곱해야 되는데 헷갈리실까봐 6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20배 차이 나죠? 근데 나 혼자 쓰지 않고 같이 쓰면요. 여긴 각자 똑같이 300점이지만 여기는 내가 1년에 108만 원. 여기도 1.73 곱해야 돼요. 그거 괜찮은 거죠.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짧게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메 하면서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나는 그 돈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나는 아메이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수학 선생님이었잖아요. 보시면 200원에 만든 걸 1,000원에 우리가 사고요. 이 중간에 800원은 제품의 품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에스티로더랑 똑같은 거죠. 6,200원에 만든 게 광고 이렇게 거쳐 백화점으로 가니까 15만 원, 17만 원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남은 이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광고로 먹고 살려면 일단 예뻐야 되고요. 총판으로 먹고 살려면 큰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도매로 먹고 살려면 괜찮은 큰 트럭이 있어야 되고요. 또 소매로 먹고 살려면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있어야 돼요.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사실 그건 다 목돈이 필요한 일이라서 정말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 기회를 준 거예요. 뭐냐면 이 800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아메이는요. 다 없앴어요. 이런 거. 총판, 도매, 소비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직거래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고에서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 찍고 200억을 벌어요. 누가 줬게요? 우리가 줬어요. 전지현이 별그대 찍고요.
강남의 빌딩을 340억을 현금 주고 사요. 누가 줬게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드라마 본 팬들이 다 그 광고비로 준 거예요. 그 돈들이 이 안에 숨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요새 홈플러스 이마트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골목골목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그것도 부족해서 편의점. 그리고 인터넷 쇼핑, 핸드폰, 뭐 TV 홈쇼핑까지 다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돈 있고 얼굴 예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 돈을 나눠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게 이 아메이 비즈니스고요. 근데 400원에 원가는 2배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가가 원래 2배가 되면 판매가는 4배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원가는 2배로 올리고 가격은 똑같아요. 오히려 사실 알고 보면 더 싼 것도 많아요. 그런데 중간에 300원이 남죠? 이 돈을 다 모아놨다가 우리한테 돌려주는데 1년에 약 4천억을 돌려줘요. 여러분, 한국의 한국 아메이가요. 1년에 4천억을 뿌려요. 그중에 내가 얼만큼 가져오는지 하는 게임이었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1년에 4천억을 뿌리는데 나는 1원도 못 받았네? 그리고 아메이가 30년이 다 돼간다는데 우리 엄마는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 열심히 빨리 배우고 공부해서 나도 아메이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제가 6년 동안 받은 게 12억인 거예요. 저는 귀여운 거예요.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엄청 많은 수입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이 4천억 중에 내가 얼마큼을 가져올지 결정을 짓고 빨리 배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메이를 시작해서 회원이 되시면요, 100% 환불이 되죠. 이 모든 캐시백으로 포인트가 사업이 되고, 저 여행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크로아티아 여행도 갔다 왔죠? 이 모든 돈이 상속이 돼요. 제가 지금 이곳에 있지만 전체 마음에 저의 모든 이 시간들이 저의 딸과 같이 보낸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곧 이게 저의 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회원이 되도록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광고한 거고요. 회원가입 안 하겠다는 분한테는 제가 제품을 갖다 주죠. 유통하는 거예요. 광고 유통비가 저희한테 오는 거지 딴 데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보시면 내가 만약에 20만 포인트를 쓰면 3%를 돌려주겠다는 이런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백화점 가면 매번 보신 거예요. 20만 원어치 사면 5천 원 상품권 주고요. 60만 원어치 사면 뭐 10,000원짜리 상품권 주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강제로 사는 거 아니죠.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20만 원어치 20만 포인트가 되면 3% 돌려드릴게요. 60만 되면 6% 돌려드릴게요. 약속한 거예요. 이런 마트 있으세요? 없어요. 없고요. 립스틱 뚜껑 열면 끝이에요. 아시죠? 화장품 뚜껑 열면 발랐는데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도 안 바꿔줘요. 환불 안 해줘요. 버리든지 누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다 환불도 다 해주면서 여기 마트를 차려놓고 여러분이 와서 쓰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다 되지만 혹시 20만 포인트가 되면 3% 돌려드릴게요 라고 한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제가 6,000원이 아니고 사실 10,000원 정도 돼요. 1.73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메이의 독특한 이 수익 구조가 내가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있고 내가 아메이를 알아듣고 제 친구랑 동생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이런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각각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20만부터 3%를 주니까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서요. 보시면 전체 노란색이 20만씩 4명이죠. 그러니까 80만이고 회원수는 4명이죠. 그러면 60은 넘겼기 때문에 60은 넘겼고 120은 안 돼서 6%를 적용해요. 이제 손님 80만 포인트를 모으셨네요. 6%를 돌려드릴게요. 라고 계산을 해서 6, 8에 48, 48,000원이 이 스폰서 그룹의 캐시백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전화. 근데 이상하다. 여기 나부터는 내가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나는 보시면 회원수가 3명이고 60만이죠. 똑같이 6%, 66에 36, 36,000원의 포인트가 생겼죠. 이 포인트를요, 스폰서 거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는 이달 포인트가 12,000원을 받고요. 내가 36,000원 다 가져가면 좋은데 A도 20만 했으니까 3%, B도 20만 했으니까 3% 6,000원씩 12,000원을 빼줘야 돼요. 내 거에서. 그래서 빼니까 나는 24,000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절대 보세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죠? 회원수도 많죠? 매출도 많아요. 그런데 캐시백은 내가 2배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대로 광고 유통을 스폰서는 한 번 하는 동안 제가 2번 했잖아요.
이건 정말 선착순도 아니고요. 철저한 노력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이 어떤 수입이나 피냐 역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오히려 저는 사회가 더 되게 닫힌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시간이 흘러서 포인트가 120 정도 모이잖아요. 120만 포인트가 모아져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그럼 내 통장에 15만에서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00만 포인트가 되면 70에서 150만 원이 들어와요. 이 사업을 왜 안 하시는 일까요? 왜냐하면 생필품 내가 어차피 쓸 건데 이걸 잘 현명하게 쓰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0만 포인트가 되면 SP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걸 3번 이상 하면 GP, 6번 이상 하면 플래티늄이 되고요. 이 플래티늄 연봉이 2,500에서 볼륨에 따라서 6,000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3, 4천까지 그냥 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3명,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3명하고 만나서 아메리 같이 도와요. 알려주고 같이 열심히 해서 3명이 플래티늄이 되시면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8천에서 1억 5천까지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작하신 분이 난 6명을 도와야겠다. 6명을 도우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철저하게 파트너를 도와야 되고요.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고 밥 먹고 운전하고 오셨죠? 물론 이 안 닦고 오신 분도 계시죠? 근데 보세요. 아메이가 뭐냐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생활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듣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 그러면 소비자라도 할까 하셔도 되고, 아니야, 조금, 그래, 사부작, 어차피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 가는데 좀 해볼까? 왜냐면 어차피 쓰는 제품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고 다 환불까지 되니까 써볼까? 부업을 하셔도 되고, 야, 이거 게임이구나. 4천억 중에 내가 얼마큼 가져올지 결정 짓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전문가가 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4번만 추천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나 부업이나 사업자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제품 써보고 발라보고 먹어보는 게 다고요. 다만 차이점은 이런 미팅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에 오시거나 홈미팅에 참석하시는 거, 그게 다예요. 제가요,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잘 사는 건데, 이 사업 통해 정말 많이 잘 살게 됐어요. 저만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다음 핀을 도전하는데,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더 수석이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후원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4년 8개월 될 때까지 6레그 했어요. 그대로. 그 6명 그대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제 파트너 분들한테 다이아몬드 돼야 된다고 엄청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수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파운더스 수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윈윈 사업이에요. 그럼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올라가려면 밑에 사람을 없애든지 윗사람을 없애든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한테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잘 되게 서로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요. 우리 팀 리더님들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외숙모 다이아몬드 되셨고요. 또 제 초등학교 동창 이 친구는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봉 1억 얘기하면 관두겠다 그랬어요. 자기는 여기 와서 5년 해서 50만 원만 벌면 된다고. 네가 자꾸 연봉 1억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대요. 네가 날 너무 기대하는 것 같다고. 근데 지금 눈에서 불이 나오는 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 여러분 정말 모르시지만 다 각자 아직 안 건드려진 천재성이 있어요. 정말로요. 아까 말한 그런 세상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응원하고 좋은 시스템 안에서 같이 있다 보면요. 그 천재성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파트너분이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의 파트너도 다이아몬드가 됐죠. 조강민 황보미 리더님. 또 이분의 파트너 언니들도 다이아몬드가 됐고 이분의 파트너 카페 정리하고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정말 세상에 없는 제일 예쁜 드레스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입으시고 파티도 하시고 그 OSR을 같이 했고요. 3,000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이때가 제가 다이아몬드 때였나 봐요. 다 이때 애기 핀들이었거든요. 저 다이아몬드, 김희선 이장님 다이아몬드 되고 여기 다 막 파운더스 PT 뭐 이렇게 사파이 이랬는데요. 올해 다 다이아몬드가 되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근데 초창기 저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이 단발머리가 접니다. 애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부어가지고 나와서, 홈미팅을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과거 사진과 여행 사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텐데, 빨리빨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효원이랑 저랑, 야, 사람이 오긴 오나? 아무도 안 온 거예요, 홈미팅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나고, 제가 이제 하와이 여행을 남편이랑 같이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도 정말 예쁜 드레스를 골라서 입고 축하를 받죠. 그리고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이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모여서 홍진희 스폰서님 40포인트 축하를 하고요. 이렇게 예쁜 집으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사를 가서 저희 팀들하고 같이 코로나 전에 미팅하고 파티하고 너무 행복한 비즈니스를 하게 됐어요. 또 파트너분의 다이아몬드 축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집에 또 모이고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또 다시 삿포로 여행을 갑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이제 갔는데 저희 딸이 비즈니스 타고 저희 남편은 이코노미에 앉아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이 진짜 질이 달라요. 그리고 가기 전에 키하고 몸무게를 물어봐서 왜 물어봤나 봤더니 남편 스키복, 딸 스키복, 제 거 스키복 방에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키하고 몸무게 바꿔 쓰셔가지고 아시죠? 키 크게 쓰고 몸무게 줄여가지고 가서 옷 안 맞아가지고 바꿔 입고 그랬거든요. 다음 여행이 삿포로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쓰라고 하시면 솔직하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진짜 딸이 너무 행복하게 여기서 놀았어요. 너무 즐거워했고요. 이렇게 피카츄 아메이 로고 새겨가지고 아예 그 일본 그 동계올림픽 했던 스키장을 완전히 아메이가 다 장악을 하고 이렇게 밤마다 모여서 파티도 하고 스폰서님의 딸, 파트너의 딸들과 자녀들이 어울려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진 스폰서님한테 저희 딸을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는 자체가 되게 큰 아이는 영향을 받을 거라 믿고요. 또 워커힐에서 또 모여서 홍진님 40포인트 축하한다 그래서 저희 다 모여서 칵테일 드레스 입고 모여서 다들 막 이렇게 화장하고 미용실 갔다 와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또 파티를 했었어요. 전 이 사진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 사진. 다 나비넥타이하고 앉아 계시지만, 서 계시지만 이 5명 남편들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엄청 행복하게 여기서 즐기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 간 여행이 또 다리 뻗고 라스베가스를 가요. 이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버려요, 아메이는요. 그래서 온통 아메이 로고를 다 만들고요. 이렇게 해변에도 다 이렇게 밤마다 파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줘요, 여긴 또. 신용카드 줘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주고요. 이 웰컴 선물들 침대 위에 이렇게 같이 스폰서님이랑 형제 파트너 리더님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레이디 가가가 와서 공연을 했어요. 70억짜리 공연. 레이디 가가를 눈앞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딜 찍어도 막 정말 작품 같은 엘도라도를 가서 같이 지나보고 나서 또 밤에 또 우리 만찬을 즐기고 전 가족 사진 같은 사진도 남기면서 또 LA로 넘어가서 산타모니카 해변을 가고 또 비버리 힐즈를 지나가고 UCLA 대학교 가서 티셔츠도 사고 또 맛있게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타고. 이건 제가 넘길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여기서 제가 배워요. 전 그동안 돈 유니세프 같은 데 안 보냈어요. 왜냐면 내 돈을 가지고 회식할까봐. 옛날에 아주 사랑의 열매 가지고 회식하는 방송 본 뒤로 내가 절대 기부하면 안 돼. 저 사람들 다 딴 거 사먹을까봐. 근데 여기 왔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거에서 그걸 내어주는 용기까지가 제 몫이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가든지 내 걸 내어주고 나면 그 빈 공간이 훨씬 더 좋은 걸로 채워진다는 것을 여기서 배운 거죠. 제가 아메이에도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딸을 아메이에서 제가 입양을 해서 필리핀 두 딸을 한 달에 45,000원씩 보내서 키우고 있고요. 위너스 리더님도 다 같이 가서 또 아이들을 만나서 제가 여기서 요 아이랑 또 요 아이, 4명의 아이를 제가 키우는 엄마가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코로나 직전에 두바이를 가죠. 퍼스트 클래스고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욕실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또 푹 주무시라고 이렇게 의자를 펴주고요. 웰컴 금 목걸이 선물. 이런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같이 또 파트너들하고 두바이 막 구경하고, 홍지점이 룸이에요. 여기가 저는 로비인 줄 알았는데 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도 우리 팀 모여가지고 너무 신기해 하면서 사진도 찍고 사하라 사막 가서 이렇게 너무 신나게 파트너들과 놀고 파티하고, 또 케이티 페리가 왔는데 전 누군지 몰라가지고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이분 아시는 분 있으면, 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 경비행기 타가지고 두바이 한 바퀴 돌아보는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그리고 여러분, 짧게 이제, 여기 어디예요? 크로아티아에 너무 예쁘죠? 이 그림 같은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저희 팀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거 보이시죠? 여기 막 뭔가 좀 외국 느낌 나잖아요. 우리 일부러 유럽 연출하자고.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여기서 커피 마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먹고 다녔어요. 제가 가기 전에 물 먹고 체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물 먹고 체하는 건 최고더라고요. 그냥 위가 안 움직여요.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말을 제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크로아티아 내내 물만 마시면서 버텼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둘째 날 여행 다니고
이 진짜 제가 저는 이날 못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배고파서 못 갔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 가셔 너무 예쁘죠. 이 뒤에 보스니아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제 인생 샷이 나왔습니다. 저 서상우 리더님이 찍어주셨는데 그 크로아티아 올드타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가 제가 링거 맞기 직전이라고 제일 예뻐요. 살이 쪽 빠져가지고 제일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신나는 시간을 보낸 후에 바로 병원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 크로아티아 의사예요. 키가 195예요. 그래가지고 크로아티아 의사분께서 오셔가지고 링거를 주시는데요. 바늘이 이만해요. 외국이라서 여러분 외국 가서 그리고 이제 링거 맞고 이제 알 수 없는 슬로베니아어로 적혀 있는 근데 뭐 영화 칼슘 이런 거더라고요. 맞고 이분이 현지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행 가셔서 아프실 수 있잖아요. 외국이잖아요. 심지어 영어권도 아닌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아메이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 5일 동안 거의 죽 한 그릇밖에 못 먹고 버틴 걸 알기 때문에 홍진 이도님도 링거를 맞으라고 얘기하셨고 본사에서 바로 올드타운으로 벤이 와요. 오셔가지고 현지 가이드, 아메 본사 가이드 오셔가지고 직원 오셔서 응급실로 가서 다 통역해주고 다 해주고 링거까지 맞고 모든 비용까지 본사가 다.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진짜 정말 남다른 여행 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밤에는요, 성을 빌려버려요, 통째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을 해서 이 오래된 성을 아예 이렇게 만찬을 차려가지고 여기서 파티를 하는 거죠. 저희 팀들 모여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것까지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무 감동해요, 진짜. 저희 팀만 받았어요, 본사에서. 여행을 왔을 때 혼자 왔었는데요.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인 거는 파트너와 함께 온 여행이어서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고 저희 남편 좀 보세요. 새로운 각도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정말 시야를 활짝 열어줘요. 어떡하면 좋아요.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많이 저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 또 돌아가서 파트너를 더 나누게 되고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느껴지게 하는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메이 사업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 같고요. 또 파트너랑 같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이 여행에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파트너 부부와 함께 왔거든요. 저는 저희가 전달한 그분이 성장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된 게 너무나 기쁘고 이런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게 너무 꿈만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아메이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정말 끼를 다 발산하셨어요, 이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더, 이거는 저희 위너스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다음 여행지가 지중해 크루즈가 또 있거든요. 시드니도 있고 한번 보시면서 이 사진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리더님들의 표정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하나도 못 먹었어요. 웰컴 선물이었어요. 뒤에 너무 예쁘죠? 여기가 어디? 크로아티아! 오경아 리더님. 어디?
여러분, 4, 5, 60대시거든요. 정말 무릎 다 필요 없어. 관절이 나갈 만큼 너무 신나신 거예요. 너무 즐겁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 저는 또 남다르게 아팠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감동이 크고, 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아메이로 성장했어요.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는 얘기가 저의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6년 11개월 전 요 앞에 앉아서 SP 되고 싶다. PT는 신이다 신. 막 이랬었어요. 너무 부럽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 안에서 빨리 배우고 성장하면서 다 된 거라서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이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멋진 리더님을 변신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전부는 아닌데 그냥 내 인생에 남은 시간들 이렇게 좋은 분들과 또 정말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잘 바꿔 써서 나의 자산도 만들고 노후도 대비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또 재정도 더 늘리면서 또 이 모든 시간이 다시 내 자녀한테 상속되는 그런 일이니까 꼭 한번 더 많이 이 시간에 시간 내셔서 오셔서 들어보시고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배고프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